자, 1번은 어떻게 돼?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거죠. 섭씨 온도가 숫자가 크냐, 절대 온도가 숫자가 크냐? 절대 온도가 숫자가 크죠. 얼마 정도 커요? 273만큼 크죠. 그래서 자,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섭씨 온도, 이걸 같게 만들려면 보세요. 여기 0켈빈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273이야. 0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돼? 273. 그죠? 여기 20도씨래. 그러면 293. 단위는 켈빈. 알겠죠? 제일 기본적인 거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들 그 열량 계산이 Q는 CM 델타 T, 이거는 암기하라고 했죠? 그죠? 여기 델타 T라는 것이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뺀 값입니다. 그죠? 그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온도가 20도씨이고 질량이 100g이고 3kcal 열을 가해 주었다.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여기에 3kcal.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얼마냐면 1입니다. 1 kcal per kg 도시, 뭐 이렇게. 그 다음 질량은 여기다가 100g을 넣으면 안 되겠지요? 얼마를 넣어야 되죠? 다 kg이기 때문에 여기 0.1kg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도가 나중 온도를 T라고 하고 처음 온도는 20도씨라고 되어 있죠? 그죠? 빼기 20도씨 한 게 요 델타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왕창 요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T 빼기 20은 자, 요걸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니까 30이 되겠죠. 30. 0.1에다가 10을 곱하면 1이 되고 요 1이죠. 그럼 여기다 10 곱하면 30. 맞죠? 자, 그럼 요건 T는 얼마? 50도씨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열이라는 값은 뭐냐? 비열. 우리가 비열은 종환이는 종환식대로 열심히 적어서 변하지 않는 값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걸로 해준 거예요. 자,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어떤 물질인데, 어떤 물질이란 건 물질이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러면 물질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물질, 얼마, 양을 1kg을 몇 도씨?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 열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1kg을 1도씨다. 100kg도 아니고 무조건 1kg, 1도씨. 알겠죠? 그러니까 물은, 자, 봐봐. 물은 비열이 조금 전에 그 문제에서 1kcal per kg 도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물이 되면 물은 1kg 1도씨 높이였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 든다? 1kcal 든다. 그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기름은 여기 물이 아니고 기름이라고 치면 기름은 1kg을 1도씨 높이였는데 0.5kcal 든다. 뭐 이렇게 되면 얘는 0.5가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 열 적게 들면서 온도가 잘 올라가는 거다? 기름. 온도 변화가 누가 잘 일어난다? 기름. 뭐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질량이 있고요. 질량이 2대1입니다. 2대1. 그 다음에 B를 구하는 건데, 걔네 그래프가 나와 있죠? 지우개를 저기 두고 왔구나. 저쪽 방에다 두고 왔네, 지우개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온도하고 열량이네요. 자, 열량이 10이고 20일 때 10kcal, 20kcal 줬을 때 여기 온도 변화가 5도씩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비열은 요 식에서 비열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C는 M 델타 T분의 Q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따로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CA, CB 이렇게 구해서 비율 따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CA는 질량이 얼마? 지금 2대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를 넣어볼게요. 2. 그 다음 온도 변화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5만큼 일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Q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그죠? 자, Q는 A가 20이죠. 20. 이렇게. 그 다음에 CB는 2대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로 넣어볼게요. 질량을.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5도씨. 그 다음에 그때 주어진 열량이 얼마입니까? 10kcal, 1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는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얼마입니까? 2네? 같네? 1대1입니다. 1대1. 됐죠? 1대1. 자, 그러면 요 교재, 교재 다 받았죠? 잠시만, 나 평실 좀 갖고 올게. 너네 중요한 게 시험했지? 너 이거 시험 보냈지? 내가 살면서 비율을 처음 배워봤어. 저번에 조진구 쌤한테서 배우지 않냐? 조진구 쌤 맨날 슬리퍼 신고 하던 놀이 있어. 그 수업 비율을 그게 있잖아. 근데 저번에 전기 들어갔던 애들 있지? 예. 그럼 앞부분은 안 들어가지? 예. 그러면 그 뒷부분 자기 범위에 들어가면 하시고, 나머지는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죠? 지금 2단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사람. 둘. 너도 너는 안 들어가나? 저 3사예요. 3, 4. 그러면 너는 그냥 문제 풀고. 둘은 자기장부터 들어가나? 아니요, 다 끝났어요.
니는 싹 다 끝. 3, 4. 넌 자기장. 그러면 자기장 들어갈 때 하면 되겠다. 그러면 3명이네? 3명? 이거는? 그리고 그 해설지 필요하다 그랬지? 그 에너지 어열 그 교재만 복사했어. 잉? 근데 쪽수랑 이게 다 달라가지고 니네가 잘 맞춰봐야 돼. 자, 요거. 필요한 사람. 필요해? 줄게. 이거 우리 그 본 교재, 물리 교재. 재선이 줄까? 필요 없어? 일단, 효환이는? 이거 그 우리 에너지와 열 물리 교재 해설지.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시험 대비 걸리고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좀 하세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학교 진도는 어디쯤 나가 있니 그러면? 끝났어요. 싹 다? 이 단어는? 그럼 이 단어는 뭐 하겠네. 지민이는? 직렬, 병렬 연결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제일 처음 내용 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정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연결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나옵니다. 자기장 그죠? 이 자기장이 이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런 거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정전기 그 다음에 전류, 전압, 저항 요거 이제 옴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그 전류가 힘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정전기 있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죠. 정전기. 먼저 전기 현상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전기 현상이. 어떤 게 근원이야? 전기 현상이. 전자 또. 그렇죠. 원자 속에 있는 입자들 때문에 전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예, 원자라는 거는 원자핵하고 우리가 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원자핵은 요 속에 또 뭐가 있느냐면 중학교 때는 얘기를 안 하지만 양성자하고 중성자라는 알갱이 개념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얘가 전기 현상은 성질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면 우리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중성자는 전화를 안 띱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한동안 계속 안 배우고 있죠. 중학교 과정에서는 계속 안 배워도 돼요. 고등학교 가서 주로 이제 배우는 거고, 얘랑 얘 때문에 정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원자 핵은,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왜 잘 못 움직이지? 원자 핵은 왜 잘 못 움직여? 질량이 커서. 질량이 커서? 질량이 얘에 비해서 한 2000배가량 크긴 한데, 그래봐야 굉장히 적은데? 굉장히 적잖아. 왜 안 움직여? 지구도 아니고. 이게 왜 안 움직이냐면,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건 물체의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입자 배열이잖아. 고추에 입자 배열도 있잖아. 원자 핵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 있죠. 액체나 기체면 움직이지. 모양 막 바뀌잖아. 원자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원자 핵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이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고체에 대해서 주로 배우기 때문에 고체에서는 얘가 안 움직인단 말이야. 얘는 고정돼 있고 뭐가 움직일 수 있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얘는 움직여도 물체 모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 알겠어요? 그리고 얘들 중에서 원자 핵에 이렇게 딱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힘에 의해서 딱 묶여 있겠죠. 딱 묶여 있는 애들은 또 잘 못 움직여. 그런데 요거하고 상관없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애들 뭐라고 하느냐? 자, 학원에 여기 딱 나한테 묶여 있는 애들은 못 움직이잖아. 근데 학원 애가 아니야. 놀러 와서. 집에 가도 상관없잖아. 그런 애들 뭐야? 자유죠, 자유.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어디에 많아? 금속. 그렇죠. 금속에 많아. 다른 이런 물질보다 금속에 많아. 그러니까 금속에서 전기 현상이 잘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자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은 우리가 배우는 이 고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움직이고, 전자가 움직여서 어떤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전기적 현상을 우리가 일으키는 방식이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대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전. 대전이 뭐냐? 전기 현상을 띠게 하는 거야. 전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거든. 전하를 띠는 현상, 띠게 하는 현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대전. 그러면 전하를 띠는 물체, 그러면 대전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배울 건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끼리 마찰시키는 거야. 마찰. 그걸 마찰 전기라고 하고, 또 하나는 금속에다가 대전체를 가까이만 딱 가져가면 금속이 여기랑 여기 전기가 달라져. 그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배우고, 그리고 요걸 이용한 게 뭐냐면 검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배우는 거예요. 요거까지 배우면 정전기가 끝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 그러면 마찰 전기부터 한번 보자. 마찰 전기.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다른 물체라는 표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랑 서로 달라, 같아. 서로 다른 물체야, 같은 물체야? 서로 다른 물체잖아. 근데 물질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물질. 이 물체를 이루는 물질. 같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 서로 다른 물체라는 의미는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얘기하는 거야. 물질이 달라야 돼. 같은 종류면, 당연히 물체가 다를 수 있죠. 그죠? 근데 같은 물질이면 마찰 전기가 안 생긴다. 알겠어요? 물질 종류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물질 종류가 다르면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야. 물질 종류가 다르다. 마찰을 시키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A라는 물체랑 물질의 물질, 그 다음 B라는 물질의 물체.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요 녀석들을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리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중성이란 뜻이야. 원자핵 3개, 전자 3개란 말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어? 이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뭐 원자핵 3개, 전자 3개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죠? 무수히 많아요. 얘도 무수히 많지만 양이 같기 때문에 중성이다. 그런 의미야. 그러면 B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 얘도 중성이란 뜻이 되겠죠. 중성. 근데 마찰을 시키면 마찰 과정에서 일부 전자가 이쪽으로 건너가 버려요. 건너가. 완전히 건너가 버렸죠? 그러면 뭐가 깨지느냐? 중성이 깨진다는 얘기야. 균형이 깨진다. 균형이 깨지면 뭘로 나타나느냐? 많은 얘로 나타나. 같은 애들 요만큼은 여전히 중성이기 때문에 성향이 안 나타나요. 알겠어요? 계속 건너가면 뭐 100만 개가 건너갔다 그러면 여기 100만 개가 남겠죠? 얘는 짝이 없잖아. 짝이 없으면 막 난리야. 그죠? 나도 짝을 만들다 오고. 그렇죠. 원자끼리? 자, 그럼 이쪽에서도 뭐야? 얘로 나타나는 거야. 이쪽 애들은 중성이라서 성향이 안 나타나. 조용히 그냥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를 잃은 거죠.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게 다야. 간단하죠? 마찰하면은 한쪽 물질에서 다른 쪽 물질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게 되면 이 둘 사이에서는 어떤 전기력이 생기느냐 하면 서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전기력이 생겨요. 알겠죠? 전기력이 생기는데 그 전기력은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런 파일 같은 거 있죠? 비닐 파일 같은 거 막 머리만 문지르고 이렇게 들면은 머리카락이 막 붙어가지고 딸려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물질은 상대적으로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애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잘 얻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종류에 따라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대전열. 이 열은 순서입니다. 순서. 알겠죠? 일열 종대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열입니다. 열. 자, 대전열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기억하세요. 펄가죽하고 플라스틱 또는 뭐 에보나이트 막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이제 고무, 명주, 유리 뭐 쭉 나오는데 그냥 A, B, C, D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중에 어느 쪽이 전자를 잘 잃느냐?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지? 플러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전화가 잘 되고요.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랑 B랑 이렇게 했더니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됐어. 그지? 그 다음에 뭐 D랑 플라스틱이랑 했더니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찾을 수 있다. 알겠어요? 순서를. 이것들. 찾을 수 있니? 그러면 뭐 B랑 T를 문제로면 누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순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요거 두 개만큼은 외워놔라.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나머지는 중간에 건 외울 필요 없고 찾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력. 조금 전에 여기서 잠시 얘기해 줬는데 전기력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력입니다. 전기력으로 모든 걸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알겠어요? 그 복잡한 얘기들 막 나오잖아. 다 전기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작용하죠?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면 밀어내겠죠. 청력입니다. 청력. 그 다음 마이너스와도 밀어냅니다. 이게 청력입니다. 전기 쪽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량이 뭐냐? 전기력이야. 알겠지?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거냐? 자, 지금 봐봐.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뭘로 볼 수 있다? 원자핵. 얘는 뭘로 볼 수 있다? 전자 또는 마이너스 대전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얘는 원자핵 또는 플러스 대전체 이런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플러스 대전체, 뭐 원자핵 반대로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전자, 뭐 마이너스 대전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다 끝나요. 자, 저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전기 유도 갑니다. 정전기 유도. 요 마찰 전기는 요게 끝이야, 요게. 자, 정전기 유도 요거 한번 봐봐. 자, 요건 뭐냐면 일단 금속으로 먼저 설명해 줄게요. 금속. 자, 여기 금속이야. 뭐가 많죠?
자유전자가 받아. 자유전자가. 근데 여기에 이제 뭘 가져올 거냐면 대전체를 갖고 올 거야. 대전체. 대전체 뭐 플러스가 돼도 상관없고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 마이너스라고 쳐볼게. 마이너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이렇게 그릴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그램은 의미가 뭐다? 중성이다. 여기도 중성, 여기도 중성. 그죠? 요 사이는 뭘까요? 요 사이도 중성이겠죠. 근데 여기 왜 안 그렸어? 여기는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 끝에만 주로 관심 있게 볼 거니까. 자, 이렇게 왔어. 자, 오면은 봐봐. 마이너스 대전체가 온 거죠. 그죠?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면 원자핵도 전기력을 받고 전자도 전기력을 받아. 맞아? 예. 자, 그런데 원자핵은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니? 없다고 했니? 이 전기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전기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맞춰갖고 태호 이렇게 딱 되면 태호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막 변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죠? 막 이렇게 하고 금속에 딱 되면 금속이 꽉 켜지고 막 난리 나는 얘기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오든 간에 자, 요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라고 하면 원자핵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니까 힘 안 받는 걸로 생각해도 그만이야. 신경을 꺼도 돼. 무슨 뜻이야? 여기에 있는 플러스들은 신경 꺼? 고민하지 마. 그러면 뭐만? 자,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을 때 전자만 어떤 힘을 받아요? 청력을 받아. 밀려나는 거야. 그럼 밀려나면 이쪽에 있는 전자들은 밀려나야 되는데 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못 가죠? 그럼 결국 변화가 생기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일부 마이너스들이야. 일부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밀리는 거야. 밀리는데 여기 있던 게 이리로 휙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조금씩 밀리는 거야.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타잖아. 그죠? 그런데 아저씨가 갑자기 붕 출발하면 뒤로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밀려가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쪽이 더 빽빽하고 앞쪽은 느슨해진다.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마이너스가 결국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냥.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족해지고 이쪽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쪽은 뭐가 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짝이 안 맞는 애. 그죠? 이쪽은 짝이 안 맞는 게 의부죠. 그죠? 마이너스 전하.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대전체가 금속에 붙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 가까운 곳 쪽은 얘랑 반대 종류, 다른 종류가 생기고 먼 쪽이 얘랑 같은 종류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 유도 현상. 쉽죠? 그러면 쉽죠? 그러면 자, 여기 플러스가 왔어. 여기 뭐 생겨? 마이너스. 여기 뭐 생겨? 플러스. 먼 쪽이 플러스 같은 거야.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전자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플러스, 여기 많으니까 마이너스.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응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다인데. 자, 먼저 금속만 되느냐 그러면 금속 말고도 되느냐? 됩니다. 금속이 아닌 거, 부도체.
절연체라고도 하고. 자, 부도체라고 해볼게. 얘는 자유전자가 없죠?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이냐면, 분자를 띠고 있습니다, 분자. 이쪽도 이제 분자 쭉 있겠죠? 한 줄만 그릴게. 그럼 여기서 봐봐. 마이너스 띄고 왔어. 그러면 요 분자라는 거는 원자 덩어리거든. 그럼 원자 주변에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전자가 원자를 완전히 떠날 수는 없어. 그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힘 가지고 전자를 완전히 떼서 확 절로 보낼 수는 없어. 근데 어떻게 할 수는 있다? 이 반발력 때문에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던 것이 요 분자에서 요쪽으로 가게 하는 거야. 완전히 가지는 못하지만 요쪽에 보내는 거야. 그럼 요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분자 내에서. 그럼 얘 때문에 요 옆에도 영향을 받는 거야. A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 끝은 뭐가 돼? 플러스가 되고 이쪽 끝은 마이너스 돼. 중간은 풍성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끝과 끝은 여전히 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위쪽은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 이렇게 하면 부도체에서 똑같이 생기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유전. 오, 그렇죠. 유전 분극 현상이다. 이건 나중에 축전기라든지 전기 현상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으면 물줄기 살짝 틀면 물줄기 이렇게 흐를 수 있죠. 그죠? 여기에 자 플러스를 갖다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끌립니다. 퓨 이렇게. 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1번 끌린다. 2번 똑바로 된다. 3번 밀린다. 끌린다. 1번 이 플러스를 갖다 댔을 때는 1번이었어요. 그죠?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끌린다, 그대로다, 밀린다. 어떤 게 답이다? 1번. 어? 1번. 왜 그렇다? 왜 그렇다?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산소고 수소잖아. 그럼 얘네들은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하는데 그 공유 전자쌍을 정확하게 가운데 안 놔둬요. 산소 쪽이 조금 더 당겨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약하게 플러스, 약하게를 이제 델타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쪽은 약하게 플러스를 띄고 있다. 약하게. 알겠어? 그래서 얘가 오면 이쪽이 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거죠. 얘가 오면 어떻게? 얘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물 분자는 회전 가능하니까. 분자끼리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종이 조각에다가 마찰내가 이렇게 가져가면은 종이 조각이 어떻게 된다? 달라붙는다. 왜 달라붙어요? 항상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다른 종류를 띠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전기력이 뭐만 생겨? 일력만 생겨. 알겠어? 요 사이도 일력이 생겨. 그러니까 달라붙는. 됐니?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한 게 뭐냐? 검정기야, 검정기. 알겠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검정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검정기는 어떤 현상을 이용한 거라고? 정전기 유도 현상. 그지? 그래서 생긴 게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명칭이 뭐냐? 여기가 금속 판. 외워놓으셔야 돼요. 여기 두 가닥 또는 세 가닥.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금속 바. 그 껌종이 있죠? 은박지. 그거 얇게 종이를 떼버린 그 알루미늄 박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건 약한 힘만 걸려도 이게 쭉 벌어지고, 그게 사라지면 이렇게 다시 오므려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전체를 가지고 올 때, 대전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서 요 금속판은 항상 가까운 쪽이 돼요. 대전체를 금속판 가까이 갖다 대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여기는 먼 쪽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오면 여기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금속박에서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내려간 거죠. 뭐 때문에? 청력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띄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이에도 청력이 생기니까 이렇게 벌어져.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전기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나? 저 어제 그거 봤어요. 쿨러가 껐는데 스파크, 즉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나오는 걸 본 거죠. 전기 에너지를 본 게 아니죠. 전기 에너지 어떻게 봐? 그 에너지 스파크 때문에 이제 빛으로 나온 거 우리가 본 거죠. 그 번개도 뭡니까? 번개는 빛 에너지로 바뀐 거죠. 전기 현상이. 그 다음 천둥, 꽝 같이 치는 거는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빛과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게 천둥, 번개잖아. 그건 사실 구름하고 지표면 사이의 전압차에 의해서 전기 현상인데, 공기 중에서 그 전기가 쫙 타고 나가는 게 우리는 빛과 소리로 보거나 듣는 거죠. 전기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으면 검정기 이딴 거 안 만들죠. 그죠? 못 보니까. 만약 볼 수 있으면, 저기, 대전됐네? 플러스 대전체네? 이제 만점 따갔겠는데? 한 3만 볼트 되겠는데, 막. 이런 거 되면 뭐, 할 필요 없지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눈에 볼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게 고작 검정기야. 근데 이걸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간단한 도구 가지고, 지금 전기 문명을 만든 거예요. 이 판단하는 걸로. 자, 보세요. 얘가 벌어진다는 것은 청력이 생겨서 벌어졌는데, 청력이 왜 생겼냐면 전기력에 의해서 생겼다. 전기력이 왜 생겼느냐? 여기가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플러스 전하가 많아졌기 때문에 되겠죠. 그죠? 그럼 뭐가 많아졌는지는 안 알려줘요.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전하가 오게 되면 여기는
그 전기 현상,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 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 결국 여기만 보는 겁니다. 딴 데 보는 게 아니고 금속 박의 변화만 보고 전기 현상을 알아내는 거야. 자, 요거 세 가지 뭐뭐 있죠? 외워야 된다, 이거는 세 가지. 태워. 물체의 대전이요. 또. 물체의 대전은 응? 대전된. 그 대전된 플러스 대전인 아니면 마이너스 대전인지 종류. 종류. 그리고 또 하나는? 색이. 세 개 다 했나? 네? 세 개 다 했어? 아니 색이요. 아, 색이? 자, 그럼 물어볼게. 나와있네. 요게 요만큼 벌어진 거하고 이렇게 벌어졌어요. 얘보다 즉 A를 갖다 댔을 때 B를 갖다 댔을 때 B가 A보다 2배 전하량이 많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약 2배 많다. 약두배. 자, 약 2배. 약두배. 이거 진짜 왠지 틀린 거 같아서 이거 약간 플러스를 지금 간과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에요. 같은 종류, 같은 종류. 같은 종류. 약 2배 많다. 2배 더 전자를 많이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 약 2배 전하량이 많다. 아, 종류라고 아니지. 아니지. 자, 요거는 이제 대전 여부. 대전이 됐는지 안 됐느냐. 여기 가져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대전이 안 됐고, 가져갔는데 벌어지면 대전됐어. 자, 두 번째. 자, 2배, 3배, 4배 이런 표현은 다 무슨 표현이냐? 절대적 표현. 알겠어요? 예? 절대적 표현. 자, 태호는 종안에 비해 과학을 2배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긴 하죠. 아니, 2배 잘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야? 너의 점수를 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종환이 50점. 정확하게. 맞죠? 응? 5점, 10점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얘보다 더 잘해.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그게 상대적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더 벌어지면 얘가 더 세구나. 그거지. 몇 배 더 센다. 그런 건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힘 작용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공기부터 해가 뭐 마찰 이런 것들이 원체 작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각도 재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대전체 전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요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야. 자, 여기 뭔가 가지고 왔는데, 대전체야, 분명히. 이게 이렇게 벌어졌어.
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죠. 왜? 얘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얘가 오면 여기랑 여기가 다르게 전화를 띄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같은 종류로 딱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왔을 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는 이미 대전됐으니까 벌어져 있겠죠? 벌어져 있는데 벌어져 있는 것보다 더 벌어질 수도 있고, 그죠?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벌어진 것보다 오히려 오므라들 수도 있겠죠? 그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더 벌어지면 얘랑 얘가 같은 종류야. 오므라들면 얘랑 얘가 다른 종류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 대전체. 자, 검정기랑 으이씨. 봐봐. 만약에 더 벌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오므라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더 벌어지는 경우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검정기 전화 종류하고 대전체 전화 종류랑 어떻다? 같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미리 대전시켜 놓기 때문에 어떻게 내리시면 그거 공부를 해야죠. 자, 요거는 검정기하고 대전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자, 이거 뭐 당연한, 간단해요. 이거 하는 거는 뭐 쉬워. 자,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체가 왔어요. 뭔지 모르겠다. 그죠? 자, 더 벌어졌다. 그럼 이거 뭐야? 플러스 플러스. 그렇게 따지면 돼요. 쉽죠? 이거 자체는 쉬워. 그럼 이거 전체로 어떻게 만드느냐? 요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면 정전기가 끝나는 거야. 3분의 1 끝나는 거예요. 예. 문제 풀어봐야지. 예? 예. 숙제야? 얘는 숙제 내줘야지 하지. 그지? 자, 검정기 전체를 대전시키는 거. 동일한 걸로 대전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원래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가 이렇게 오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가요? 먼 곳으로 가죠. 최대한 멀리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모이니까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멀리 가겠죠. 굳이 여기로 안 가겠죠. 그래서 손가락을 딱 댑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접지시킨다 라고 해요. 접지 들어봤니? 예. 접지가 뭐야? 필침 알죠? 필침.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번개 빵 쳐갖고 바로 맞으면 박살 날 수도 있고 내부가 완전히 엉망될 수도 있어요. 전자제품 다 막 난리 날 수도 있어요. 다 박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맞으면. 근데 이제 특히 높은 건물은 피뢰침을 세우는데 그건 뭐냐면 저항이 아주 낮아서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번개가 빵 치다가 건물을 안 때리고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타고 전기 쫙 타고 내려가서 땅으로 쫙 퍼져나가. 그래서 땅으로 퍼져나가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접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earth. 지구죠, 지구, 땅. 접지를 earth라고 해요. earth. 그래서 earth.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보통 쓰는데, 접지를 시키면 손가락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아주 많은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전자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 자체가 그런 물질이라는 거죠. 이온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고, 충분히 담을 수도 있고, 있는 거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간다?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자, 빠져나가는데, 얘를 딱 떼고, 얘도 치우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원래는, 봐봐. 이렇게 오면 전자가 여기 갔다가 여기 플러스죠? 얘를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밀던 힘이 사라졌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중성 만들고 요거 오므라들고 충격이 약해져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봐봐. 자, 슉 지나갔어. 나갔어. 얘 손가락을 떼버리고 얘를 치우면 얘네 돌아올 수 있니? 못 돌아오죠. 못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던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4개가 도망갔어. 4개가. 그죠? 4개가 도망갔는데 이것까지 다 치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여전히 4개는 못 돌아오죠? 전자가? 그럼 이렇게 있겠니? 한쪽은 플러스가 많고 한쪽은 중성이고 이런 식으로 있을까요? 아니겠죠. 균등하게 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벌어져요. 위아래가 똑같은 형태로 대전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자 마이너스 대전체 손가락 하면 전체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하고 나면. 그럼 여기다가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얘가 더 벌어졌어. 그럼 얘는 뭐다? 플러스. 오므라들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한다. 이거 통째로 마이너스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 플러스 가지고 오고 손가락 대면 돼요.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더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치워버리면 다시 못 가죠. 전자들이. 그러니까 온 천지에 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래 위로 다 전자. 마이너스. 이해가 가나? 요거 정리를 잘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는 자, 정리를 하면 원자 구조 아셔야 됩니다. 원자 구조. 그 다음에 마찰 전기. 마찰할 때 뭐가 이동한다? 전자들이 일부 이동을 해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는 금속, 자유전자가 많은 금속에다가 전기력을 딱 주면, 즉 대전체라는 게 전기력을 주는 애예요. 그걸 주면 어딘가 한쪽으로 밀려가거나 밀려온다. 그래서 한 물체 내에서 서로 다른 전기 현상을 띠게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한 게 검전기야. 그지? 그래서 검전기 가지고 전기 현상을 검사를 하는 거야. 판단을 하는 거야. 판단하는데 3가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전기 띄었니? 띄었으면 어떤 게 더 세니? 그죠? 그리고 그 전화 종류는 뭔데? 이렇게.
그거 할 때 중간 작업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생님, 생각을 해보니까 그 혈가죽이랑 플라스틱 때는 금속이 아닌데 어떻게 전자가 이동해요? 마찰하면서. 마찰한다라는 거는 봐봐. 마찰할 때 물질들은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어떤 원소로 돼 있겠죠. 그죠? 니네 혹시 이거 배운 적 있니? 화학에서 전기 음성도? 비슷하게.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주기율표상에, 주기율표상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플로린 있죠. 얘가 전기 음성들이 제일 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모든 물질에는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조합되면서 서로 간에 얻고자 하는 정도와 얻고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이쪽이 세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마찰과 동시에 거기에서 일부 전자들이 뺏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전자들이 직접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마찰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전기력을 행사했는데 한 물체 내에서 좀 쏠림 현상이 생겨가지고 양 끝쪽이 다른 종류가 생기면 그건 정전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니? 네. 다음 시간에는 전류, 전압, 저항, 연결 요거 쭉 해줄게. 알겠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장 쪽 해주면 되겠네. 기본 문제까지는 다 풀어와. 알겠지? 정전기 기본 문제까지는 다 풀어오세요. 빈칸 채우기라. 3회 분량. 심화는 나중에 풀더라도 기본은 다 푸세요. 기본 3회가 되어 있으니까 1회 풀어보고 좀 틀리면 그 틀린 부분 개념을 다시 숙제하고 그 다음에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개인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하시고. 선생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잠시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지구에서 볼 때 그렇게 모아놓은 거 실제로 그렇게 전체가 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봐봐. 별 있지, 별. 그지? 별은 아주 멀리 있지.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걔네들 뭐 움직이긴 하겠지만 지구에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봤을 때는 걔는 안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지. 자, 지구야. 자, 여기 천장이나 벽면이 하늘이라고 생각해봐. 천구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전등 뭐 이런 거 물체들 붙어 있지. 그게 전부 다 별이야. 근데 내가 회전을 이렇게 하면 이걸 이제 서에서 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회전을 하게 되면 나는 멈춰 있고 얘네가 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나랑 반대 회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해서 서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야. 이해돼? 상대적 운동이야. 저는 너는 뭐? 근데 전기라고 하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전자가 흐르면 뭐가 그렇지. 전기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 그 근데? 전자가 흐르는 게 어떤 도선에서 전자가 흐른다고 하면은 그렇지. 그렇게 고민하는 게 좋은 거야. 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작 어디로 있어? 자, 내가 물어볼게. 전류라는 게 전하의 흐름이지. 전자의 흐름이 아니고. 아 예. 맞아? 예. 그러면은 플러스가 흐르면 그거 전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플러스가 플러스들이 막 이쪽 가고 있어. 그럼 그거 전류야, 아니야? 할 수 있겠죠. 전류 되지요? 마이너스가 훅 가면 그죠. 그것도 전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플러스가 훅 가는 거하고 마이너스가 훅 가는 거 둘 다 전류인데 방향이 같을까? 자, 플러스가 이쪽으로 훅 간다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전기력이 있어서 절로 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절로 갈 수 있을까? 일로 오지? 아 플러스. 플러스가 있겠죠. 그럼 저쪽에는 뭐가 있겠니? 마이너스가 있을 확률이 크겠죠. 여기에 플러스 있고 저기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들이 떼그지고 다 절로 쑥 가는 거야. 여기는 밀리고 저기는 끌리니까. 그지? 근데 이번에 생각해봐. 똑같이 여기 플러스가 있고 저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자들이 있단 말이야. 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겠니? 플러스.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둘 다 전하 흐름인데 방향성이 어때? 플러스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마이너스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방향이 어떻다? 반대죠? 반대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우리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걸로 정해놨어. 정해놨는데 실제로 도선은 아까 얘기했죠. 금속 도선은 플러스는 원자 핵인데 얘네들 움직일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어요. 얘네가 움직인다면 금속선이 막 쭈글쭈글 난리 나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걸리면 플러스들은 안 움직이고 전기력을 받아도 안 움직여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전자들이 쫙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금속 도선에서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얘기를 하고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플러스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 여기에서 헬륨 원자핵을 팍 쐈다. 저쪽으로. 쏴버렸다. 그러면 그 흐름은 이쪽이 플러스 극, 저쪽이 마이너스 극,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플러스 입자가 움직이는 것도 전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고등학교 가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금속 도선이라는 그 딱 한정된 그런 물질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와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을 반대로 해서 배우는 거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거. 그래서, 뭐? 질문? 배터리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는 당연히, 봐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걸 이제 전기적 차이를 내줘야 돼요. 이 차이가 사라지면은 압력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전하들이 흐름이 안 생겨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기적인
압력 차이가 가해져야 된다. 그게 전압이에요, 전압. 전압차. 우리가 뭐 3V, 10V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쪽하고 이쪽에 전압차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인지 몰라. 여기도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 사이 차이는 알아. 알겠어? 10V 이렇게. 이게 뭐냐면 물로 우리가 그 비유를 많이 해주는 건데 물의 높이 차가 나야지만 물이 흐르죠. 물이 높이 차가 없어지면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야. 그래서 이 높이 차를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전지의 원리야. 그래서 전지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볼타 전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볼타 전지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가 아니야. 젖어 있어야 돼. 건전지는 뭐야? 안 젖어 있잖아. 그래서 앞에다 건자를 붙인 거야. 말을 건자. 그게 건전지. 그 다른 금속들 해가지고 이온 속에다 담가놓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뭐 염다리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화학에서 나오잖아. 우리네. 안 배웠나? 그런 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전압차를 생기게 해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뭐예요? 감자나 뭐 귤이나 이런 거에다 꽂으면 전기 통하잖아. 그것도 되는 거예요. 생물에 가진 그 전이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문할 사람들 주문하시고. 그 문자 제가 과학책에서